오늘도 이제 해외 축구는 10경기를 가져왔고요. 10경기 끝나고 추가로 남은 경기도 뭐 질문을 받던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좀 주력으로 그래도 갈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제 주력 배팅은 안 했거든요. 부주력 조합으로 두 조합 던졌는데 둘 다 틀렸어요. 뭐 아쉬웠었고, 분데스를 많이 건들다 보니까 분데스가 싹 다 틀렸었는데, 그랬었는데 오늘은 뭐 주력으로 좀 찍어볼만 하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첫 경기 아탈란타 대 칼리아리부터 가면은,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 고젠스, 물론 올 시즌 전체적으로 부상이 많이 당했긴 했지만 얘가 뭐 유벤투스로 갔죠. 유벤투스 아닌데? 인터밀란인가요? 인터밀란이죠. 인터밀란으로 떠났는데 뭐 사실 그쪽의 뎁스는 뭐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 카자님 어서 오세요.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 그동안 뭐 사실 부상이 그래도 좀 아탈란타 쪽에 있었는데 많은 선수들이 많이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미란 축구, 미드필더나 뭐 앞선 쪽의 자원 뭐얘 정도 하나 좀 빠져 있는데 큰 공백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별다른 공백은 아닙니다. 요 정도 사이즈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가 스투루투맨 미드필더 쪽에, 그리고 발루키에비치 수비 쪽, 난데스 또 핵심 미드필더, 여기에 이제 주포인 주앙 페드로까지 출전 정지로 못 나오고요. 뭐 알타레, 뭐 자파나 케이타 발데는 차출, 공격 쪽에 좀 많이 빠져 있고 수비 쪽이나 미드필더 쪽까지도 지금 골고루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칼리아리인데, 어쨌든 칼리아리는 수비 쪽에 좀 세대 교체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뭐 선수들이 많이 이제 나가고 새로운 좀 선수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에 따라서 최근의 성적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순위 대비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승점을 챙기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는 칼리아리가 어떤 반항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이거는 뭐 그냥 고민 없이 아탈란타 공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뭐 아탈란타 쪽에 많은 선수들이 복귀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 칼리아리가 좀 골 넣을 선수나 뭐 미드필더 쪽에서 강점이 없어요. 결국에 잠글 수밖에 없거든요. 잠글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탈란타는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고, 결국에 득점만 한다면은 그냥 뭐 칼리아리가 무너지던가 뭐 그런 느낌으로 한두 골 더 넣고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칼리아리의 득점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 마연승까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 솔직히 좀 빡세긴 하거든요. 주바라게님 감사합니다. 어노바 같은 경우는 조금 빡세긴 한데, 저는 굳이 보면은 그래도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득점 가능성이 칼리아리 쪽이 낮아가지고 뭐 파볼레티 정도는 괜찮은 자원이 있어요. 근데 역시나 좀 미드필더 쪽에 빠지는 선수들도 있고 난데스 이런 애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물론 뭐 마린이나 그라시 이런 핵심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조금 빡세 보인다. 결국 한 2대0, 3대0 정도가 나올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두 팀 다 이제 휴식기 이후에 첫 경기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불투명함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제일 좋은 선택지는 당연히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뭐 언더나 마인이랑 뭐 잰다면은 저는 마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서 볼로냐 대 엠폴리. 볼로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배트맨 제외 그 언오버는 제가 뭐 말씀하시면은 뭐라고 해야 돼? 밴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급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로 그쪽을 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거에 뭐 자유지만은 저한테 뭐 언급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볼로냐 대 엠폴리 한번 들어가 보면은, 볼로냐 같은 경우 사실 휴식기 직전 상당히 안 좋았어요. 거의 전패 때려서 그냥 반대 가면은, 그냥 볼로냐가 뭐 약체도 아니기 때문에 반대 배당이 나쁘지 않았는데 뭐 거의 그냥 개꿀이었죠 사실. 그 이후로는 무사바로가 이제 네이션스 차출이었는데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차출로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복귀를 했고, 뭐 아르나우토비치 같은 이제 공격 자원 컨디션 이슈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소식들이 뭐 해외 기사로 그동안 많이 있었고, 지금은 회복 컨디션 나배드,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상태로 접어들었고, 그 전에도 뭐 오솔린이나 이런 공격 자원들까지 부상 당하면서 바로우도 없고 오솔린이 없고 아르나우토비치 컨디션 안 좋고 뭐 중간중간에 수비 쪽에 수마우로 빠지고, 뭐 지금 또 뭐 니콜라스 도밍게스 같은 좋은 미드필더 좀 빠지고, 에러니키도 중간에 빠졌다가 공백이 상당히 많았고 있는 선수들도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뭐 거의 바닥을 기었는데,
지금의 볼로냐는 그래도 조금이 아니라 확실히 좀 나아진 모습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결장자 면에서 에러니키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해요. 뭐 약간 포스트 말딘이라고 좀 불리는 선수인데 상당히 젊은 선수고, 근데 오늘 경기는 출전 정지로 뛰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이드 백 자원에서 이제 조금은 공백이 있는 볼로냐고,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여전히 이 중요한 미드필더 자원이 여전히 지금 부상인 상태고, 뭐 은바에 차출로 빠져 있고, 비올라도 지금 약간 부상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올센 사이드 공격 자원이 이제 이적을 했는데, 뭐 요거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뎁스면에서 좀 줄었긴 한데, 올센 같은 경우는 뭐 그쪽 라인은 이제 경쟁 구도가 상당히 좀 심했기 때문에 비슷한 애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공백은 아니고, 엠폴리 같은 경우는 마르치차나 뭐 루페르토, 하스 뭐 이런 수비 쪽과 미드필더 쪽 자원들이 좀 많이 빠져 있고 중요 자원들이에요. 대체로 여기에 파리시 레프트백 자원인데, 오늘 경기는 불투명 사이즈 복귀는 했는데 출전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추가로 디프란체스코, 얘도 이제 공격 쪽에 좀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는 자원인데 불투명. 이렇기 때문에 엠폴리 역시도 완전한 전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두 팀 다 전력이 완전하진 않는데, 어쨌든 휴식기 직전과의 좀 온도 차이를 봤을 때는 볼로냐 쪽에는 확실히 좀 힘이 실린 느낌이 있고, 휴식기 직전에 상당히 안 좋았다고는 하나, 지금부터 볼로냐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당연히 이때보다는 뭐 좋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조금씩 승점을 더 쌓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요거는 사실 볼로냐가 지는 그림은 저는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볼로냐 엠폴리 승은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승리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 무사바로나 이런 애들이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뭐 또 아르나우토비치나 뭐 오솔리니 뭐 이런 애들이 최전방을 좀 이끌 텐데, 그때 볼로냐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때는 뭐 아르나우토비치의 컨디션 이슈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좀 나아졌고, 여전히 이제 바로나 이런 좀 핵심 자원들이 컨디션이 100%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네이션스 탈락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배당 대비로 봤을 때는 볼로냐 승이 더 괜찮아 보이고, 역시나 엠폴리의 수비를 좀 감안했을 때는 오바가 좀 낫지 않을까. 한 2대1 정도 봅니다. 저는 2대1 2대1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사이즈로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 삼프도리아 대 사수올로. 요 경기도 뭐 조금은 이제 볼만한 것들이 있는데, 삼프도리아가 이제 인터밀란으로부터 센시를 데려왔죠. 약간은 조금은 공미? 약간 뭐 요런 느낌이에요. 작지만 좀 빠른, 드리블도 좀 칠 줄 알고 요런 느낌의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사실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드리안 실바 나가고 좀처럼 뭔가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양질의 패스가 제공이 안 되니까. 여기 최전방 자원들은 좋아요. 뭐 카푸토나 뭐 가비아디니 얘도 있고, 측면 쪽에 이제 칸드레바, 상당히 이제 수준급들의 선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득점을 잘 하지 못하고 수비가 무너지고 어려운 경기를 했었다. 왜냐, 중앙 쪽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센시라는 선수를 데려오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데려오긴 했는데 글쎄요, 봐야 돼요. 센시가 뭐 제가 볼 때는 판을 완전히 바꿀 만큼 잘하진 않아요. 능력은 있는데 판을 완전히 바꿀 만큼 일단 피지컬이 좀 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쌍푸도리아 같은 경우 어쨌든 좀 반전을 위해서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왔고, 앞으로의 좀 행보를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여전히 이제 미드필더 쪽에 담스고르가 빠져 있고, 퀄리아렐라 이 늙은 공격수가 또 부상, 여기 요시다 마야 수비 쪽 부상까지 있는 상태고요. 사솔로 같은 경우 헨리케, 그리고 주리치치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고, 오비앙, 여기 뭐 호제리오까지 출전 정지 수비 쪽에. 그리고 뭐 보가까지도 보가 아탈란타인가? 아닌데, 잠시만요. 보가가 갑자기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미드필더 쪽에 보가가 이적을 했어요. 보가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뎁스면에서도 조금 아쉽긴 한데, 보가 같은 경우 사실 이번 시즌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사수올로는 베라르디, 스카마카, 아니면은 뭐 막심 로페즈나 프라테시 같은 좋은 미드필더들 거의 뭐 좋은 전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유지했던 라인업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프도리아 쪽만 조금 더 좋은 라인업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경기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오바 찍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소올로야 뭐 기존과 똑같으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딱히 없다 생각하고, 삼프도리아가 최전방으로 연결되는 볼들이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바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골을 많이 먹혀서 뭐 오바도 종종 뜨고 했는데, 어쨌든 특히나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액달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삼프도리아가 그냥 전체적으로 라인업 자체적으로 약간은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미드필더 쪽에서도 센시랑 뭐 이런 선수들을 동시에 써야 돼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확실히 들어갈 자원이 마땅치는 않아요. 원래 액달이 그 부분을 좀 봐줬었고 좀 더 수비적으로 뛰었고 했는데, 오늘 경기에 액달이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삼프도리아 역시도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경기할 확률이 높다. 사솔로는 뭐 말해 뭐해 요 느낌이고, 오바 쪽의 배팅이 가장 좀 안전하고 요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묻지만 그냥 오바를 찍는 게 좀 확실히 좋아 보이고, 베네치아 대 나폴리 이것도 그냥 뭐 빠르게 가겠습니다. 베네치아 같은 경우 뭐 미드필더 쪽에 베카나 뭐 데니스 존슨 이런 애가 빠져 있고, 나폴리가 결국 좀 중요하죠. 로사노 이 중요한 이제 사이드 쪽 공격 자원이 오늘 경기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앙귀사나 쿨리발리 수비 쪽 핵심, 뭐 삼선에 이제 좀 뭐라고 해, 진공 청소기 느낌 뭐 이렇게 결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실 나폴리는 진작부터 뭐 앙귀사 쿨리발리 빠졌고, 사실 그전에는 뭐 삼선 라인에 좀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파비안 루이스나 공격 쪽에 뭐 오시멘, 뭐 중간에 또 지엘린스키까지 빠졌었고, 상당히 누수가 많았음에도 그렇게까지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에는 뭐 삼선에는 로보트카가 잘 메꿔줬었고, 앞선에서도 메르텐스가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그래도 꾸준히 승점을 쌓았었는데, 이거는 굳이 딱히 뭐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자 복귀자들도 있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 나폴리가 그래도 무난하게 좀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인신에도 충분히 뛸 수 있어요. 오늘 경기 뭐 로사노가 빠졌다곤 하나 폴리타노가 어느 정도는 메꿔줄 자원이 있고, 뭐 나폴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면 사실 메르텐스와 오시멘의 공존, 요게 문제인데, 베네치아 상대로 그게 뭐 문제가 드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강팀과의 경기나 이번 시즌 전체적인 나폴리가 떠안고 있는 문제지, 이번 경기에서 뭐 그게 그런 부분이 이제 메르텐스랑 사실 오시멘이 계속 서로 부상당하면서 한 명이 뛰면 한 명이 부상,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 두 선수가 이제 다 뛸 수 있는 상황에서 나폴리가 공격 라인에 대한 고민은 있을 거예요. 얘네 둘이 같이 못 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지엘린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 못 뛰게 되고, 구조적으로 이게 빌드업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가지고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뭐 한 명 쓰고 교체로 한 명 쓰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써도 되고, 베네치아 상대로는 큰 문제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나폴리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이 경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일단 두 팀이 첫 번째 맞대결 당시에는 뭐 도르트문트가 엄청난 역전승을 했었죠. 4대3으로 레버쿠젠을 잡아냈었고, 잠시만요. 제 기억이 맞나? 4대3을 이겼죠? 그때 돌문이. 그죠? 원정에서 4대3으로 잡아냈었는데, 오늘 경기는 일단 결장자가 이거 가장 중요하니까 결장자 먼저 볼게요. 엘메찬이 빠지고 모리도 빠지고요. 다우드, 뭐 슈멜처나 뭐 홀란드, 훈멜스, 레이나가 불투명입니다. 출전 가능성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레드벌룬 감사합니다. 결국에 중요하죠. 공격 쪽에 제일 중요한 선수 홀란드, 수비 쪽에 훈멜스, 뭐 나머지야 약간 슈멜처 필요 없고, 다우드도 있으면 좋겠지만 레이나도 약간 들러리 느낌이면은 최전방과 최후방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 지금 불투명하게 떠 있어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 이제 바움가르트링거가 여전히 장기 부상에 빠져 있고, 수비 쪽에 핵심인 탑소바가 네이션스 차출로 또 이제 빠져 있고, 팔라시오스 미드필더 쪽에 중요 자원이 불투명하게 떠 있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 사실 불투명자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솔직히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뭐 홀란드가 나오고 약간 뭐 요런 사이즈면은
저는 오바 쪽이 그래도 조금 뭐 낫지 싶은데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안 나오는 흐름인 것 같아요. 뭐 수천님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볼 때도 뭐 이거는 라인업 까봐야 아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여가지고 결국 도르트문트가 홀란드가 없을 때 최전방에서 놓치는 찬스의 비율이 높고 최근에 도르트문트가 성적이 나쁘진 않은데 이 도르트문트 경기를 쭉 팔로우 하신 분들은 경기력 대비 성적이 좀 좋았어요. 의외로 도르트문트답지 않게 좀 피니시가 잘 되고 기회 대비 도르트문트가 원래 날리는 찬스가 상당히 많잖아요. 저걸 놓쳐? 이게 도르트문트 경기 보면 항상 저 소리를 하는데 최근 경기에 있어서는 만드는 기회 대비 득점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었는데 어쨌든 홀란드가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다시 도르트문트가 이제 좀 기회를 만들더라도 놓치거나 그런 경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굳이 보면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굳이 보면 이거 레버쿠젠 프란 쪽과 3.5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경기는 안 건드는데 굳이 뭐 제가 이걸 만약에 베팅을 한다 하면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라인업을 좀 확인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요. 6번째 경기로 바르셀로나 대 AT 마드리드.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 올 시즌 원정에서 별로 좋지가 않죠. 사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득점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페란 토레스는 진작에 좀 데려왔고 뭐 아스날에 마땅히 갔던 오바메양이나 울버햄튼에서 올 시즌에 좀 공격 포인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 뭐 운동 능력이나 이런 건 뛰어난 아다마 트라오레 이 측면 쪽 그리고 이제 중앙 쪽 공격 자원들을 이제 거의 뭐 공격 쪽을 다 데려왔어요. 데려온 상황인데 사실 바르셀로나는 지금 경기는 사실 사비가 오고 나서 좀 더 좋아진 부분도 있고 미드필더 쪽에 확실히 페드리가 들어가고부터는 안정감이 조금 생겼어요. 뭐 그동안 뭐 여러 자원 니코가 뛰기도 하고 부스케츠 고정에 니코 뛰고 뭐 대형 프랑키 대형 뛰고 이러다가 확실히 이제 페드리가 들어가고부터는 조금씩 이제 볼 소유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안정감이 좀 들어찬 모습이고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 사실 이번 시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뭐 시메오네 감독이 뭐 4-4-2를 버리고 4-3-3을 쓰네 뭐 많이 하면서 이제 중원 쪽에 이제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중원에서의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니 많이 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결정적 쪽 보면 랑글레, 움티티 수비 쪽에 빠지고요. 안수 파티가 참 아쉽죠. 여전히 빠지고 세르지오 로베르토 수비 사이드백 중앙 수비 쪽에 에릭 가르시아 여기에 발데 젊은 자원이 빠지고 멤피스 데파이가 불투명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콘도그비아 그리즈만 뭐 카라스코는 근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출전 정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마르코스 요렌테도 뭐 불투명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빠질 수 있는 자원 AT 쪽은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가 지금 AT 정도를 봤을 때는 질 사이즈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문제단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길 수 있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따릅니다. 어쨌든 이게 페란 토레스가 사실 기대감을 품고 바르셀로나로 왔지만 지금까지 경기에선 실망적이었어요. 그에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오바메양 아니면은 뭐 아다마 트라오레 데려왔는데 바르샤는 돈이 없어요. 그지구단이에요 지금 사실. 유벤투스는 뭐 블라우비치 이런 거물급 데려오고 있는데 지금 다 죽은 오바메양 데려오고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제대로 쌓지도 못하는 아다마 데려오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물론 사비 감독이 아다마 정도 확실히 살려줄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이렇게 베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르샤가 이긴다 하더라도 좀 한 골 차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가 아닌가. AT 마드리드 어쨌든 뭐 그리즈만이 좀 빠질 가능성과 뭐 콘도그비아 이런 자원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정에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느낌. 언어바는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가 나면 원더가 나는 거고 뭐 햄무가 나면 오방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조금 빨리 가도록 할게요. 우디네세 대 토리노.
요 경기는 일단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해요. 무승부랑 뭐 언더 쪽이 아닐까 싶은데 토리노 같은 경우는 압박이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사스올로 경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세리의 팀들 중에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어요. 전방 압박이나 뭐 미드필더 쪽에서의 압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팀이라서 만나는 팀들마다 고전을 합니다. 다만 홈과의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과 원정에서의 압박의 강도나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맨투맨 압박이다 보니까 압박이 벗겨지는 순간은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면 1대1 수비인데 벗겨지면 뒤쪽에 이제 숫자 싸움에서 밀리잖아요. 축구는 결국 이제 중앙 쪽이나 뒤쪽이나 숫자 싸움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정에서는 좀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디네세도 여전히 사실 믿을만 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공격 쪽에서 교통정리가 안 돼요. 뭐 베토 정도 고정 놓고 뭐 석세스나 뭐 데울로페 뭐 이런 애들 막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확실한 좀 카드가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 요거는 그냥 묻히고 치우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토리노가 최근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좀 아스널에서 찬스를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고 물론 빵빵 터질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직전 경기 대비했을 때는 그런 경기들이 있고 우디도 확실히 이제 공격 쪽에서 교통 정리가 안 된 모습 그렇다고 수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 요거는 뭐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1대1 무승부 정도 봅니다. 이 경기는 사실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벤투스 대 베로나는 일단 유벤투스 승 쪽을 당연히 보고요. 브라우비치가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썼어요. 왜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최전방 모라타 이런 애들 삽질하고 있고 뭐 나간다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카드인 블라우비치를 좀 데려왔고 여러 선수들을 조금은 데려왔어요. 유벤투스가. 그러면서 뭐 전력적으로 상당히 강해졌고 물론 이제 오늘 경기 로카텔리 핵심 미드필더는 출전 정지로 못 나옵니다. 나머지 뭐 산드로나 뭐 보누치 뭐 베르나르데스키 이런 선수들은 다 대체자가 있는데 로카텔리는 어쨌든 간에 조금은 빡센 부분은 있는데 유벤투스가 워낙 이제 또 미드필더 쪽에서 쓸만한 선수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꿀 수는 있다. 저는 블라우비치가 온 게 포인트라고 보고요. 베로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팀 킬러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중심엔 누가 있었죠? 시메오네가 있었어요. 출전 정지로 못 나옵니다. 유벤투스 무난하게 좀 가져갈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1.4 정도만 해도 메리트가 있어서 어쨌든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볼푸스 그로이토 피르트와 이제 경기인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 1.4 배당 놀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4잖아요. 배당 떨어졌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땐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유벤투스도 1.4잖아요. 1.4 정배가 홈 정배가 지금 10연승이에요. 역대로 10연승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근데 볼푸스랑 유벤이 지금 또 1.4를 받아가지고 유벤투스 경기가 세한 점은 이거예요. 이게 좀 세하고 볼푸스 경기도 좀 마찬가지고 이게 둘 다 가뜩이나 지금 유례 없는 10연승을 9연승까지는 역대로 있었는데 10연승은 제가 볼 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둘 다 줄라나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볼푸스 승 안 보기엔 좀 빡세거든요. 왜냐 그로이토 피르트니까 승 안 보기엔 좀 빡센데 데이터상으로는 요 경기가 먼저 펼쳐져가지고 요 경기가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 유벤투스 경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푸스가 이기고 유벤투스가 지면은 못 이기면 11연승이고 볼푸스가 못 이기면 10연승에서 끝나고 유벤투스가 이기면 다시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볼푸스 경기가 먼저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입력값 상으로.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그냥 그로이토 피르트 프라임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냥 막연하게 배당적인 것 때문에 프렌을 보는 건 아니에요. 볼푸스도 어쨌든 간에 공격 쪽에 갑자기 이런 기억이 안 나네. 베오스트가 이제 벌리로 떠났습니다. 헐값에. 제가 볼 땐 헐값인 것 같은데 헐값에 떠나고 막스 크루제를 이제 유니온 베를린으로부터 이제 데려왔는데 물론 좋은 공격수예요. 근데 어쨌든 볼푸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좀 높이 있는 공격 장신 공격수를 이제 앞에 박아두고 이런 이제 팀 컬러 스타일을 오랫동안 가져갔었는데 막스 크루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일적인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올 시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볼프스 마탱에 가 있어요. 사실 이 승리 타이밍이라는 부분은 있는데 그로이터 피르트는 상승세였고 볼프스는 만약에 오늘부터 상승세를 탈 수는 있겠으나 그건 이제 까봐야 아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건 정배 메리트가 크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승을 보더라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보더라도 상당히 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는 경기가 아닌가 싶고 아니면 뭐 그로이터 프렌을 찍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뭐 뭘 봐도 상관없습니다. 볼프스 승을 봐도 되고 그로이터 프렌을 봐도 되는데 안 갑니다. 뭐 그런 사이즈로 보고요. 스틸맨이 또 그런 것도 있죠. 이게 뭐 그 승무패 들어가 있는 경기들 마지막 경기들 뭐 터진다 약간 뭐 이런 얘기들 또 있는데 베티스 대 비아레알 요게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야 씨. 마지막 경기인데 일단은 베티스가 최근에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무려 이제 소시에다드 원정 가서도 4대0 저는 그 무승부 봤었는데 4대0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제 최전방에서의 선수들 나빌 베킬이나 아니면은 뭐 미드필더 쪽에 후안미나 뭐 세리오 카날레스가 상당히 이제 팀을 잘 잡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전방에 득점이 많이 타고 있는데 이게 비아레알도 어쨌든 간에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마탱이가 가 있는데 상승세를 탔었어요. 휴식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베티스가 최근 흐름상으로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배당도 어쨌든 높고 라리가 같은 경우가 이미 정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 정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앞선에 뭐 엘체도 이기고 마요르카 뭐 그냥 좀 무승부 언더 잡을 만한 팀들이 다 이미 이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그런 부분에 좀 해서도 이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무 무봐도 되고 베티스 승을 좀 볼만한 경기긴 해요. 비아레 원정에서 안 좋고 뭐 수비가 좀 안 되고 지금 뭐 블라의 디아도 지금 차출에다가 모레노도 오늘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에서 뭐 베티스 승을 봐도 될 경기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뭐 햄무 이렇게 고배당을 노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바 쪽 베티스가 어쨌든 좋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뭐 비아레알도 휴식기 직전에 이거는 사실 이거는 시즌 초중반에 다 까먹은 거예요. 그때 비아레알 반대 개꿀이었잖아요. 홈에서 카디스한테 뭐 몇 골이야 막 전반에 3골인가 막 주고 막 그랬을 때 그때 다 까먹은 거라서 그래도 조금 반등하고 있는 부분 감안했을 때 비아레알도 저는 득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느낌. 뭐 부상자 쪽 보면은 베티스는 골키퍼 브라보 얘는 좀 그래도 많이들 아실 텐데 얘랑 뭐 사이드백인 몬토야 뭐 테오나 카마라사 불투명이고 비아레알은 이제 미드필더 쪽 코클랭 루벤 페나가 장기 부상이고 디아 뭐 모레노 불투명 뭐 이런 사이즈예요. 근데 최근 두 팀의 흐름상 요 정도 공백은 사실 크게 문제 없어요. 뭐 몬토야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모레노도 좀 비아레는 필요하고 이런 느낌인데 큰 공백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전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은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